안녕하세요. 김현웅경사입니다. 예, 오늘은요,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관련해서 질문사항들을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내용을 법적 근거, 규정과 법률 규정에 의거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의한 관련된 이제 조건에 관한 부분입니다. 질문사항이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 배출계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조건 중 장비 조건은 액상 폐기물의 경우 탱크롤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인데 밀폐형 차량의 경우 모두 덮개천을 덮어야 하는지라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1항과 관련해서 고상 폐기물의 경우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2대 이상이 허가 조건인데 차량 2대 이상 덮개천을 덮어야 하는지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이제 14조 별표 5에 1호 나목에 이제 의거해서 이제 찾아보세요. 법제처 들어가시면은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들은 법제처 들어가서 다양한 법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이 행정사나 아니면 다양한 이제 법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변호사, 노무사, 법무사 이런 분들도 다 법제처에 가서 법을 찾아보십니다. 법을 찾아가시면 그 법제처에 거기다가 폐기물 관리법이라든가 해당 법률을 치시면은 법부터 시행령부터 시행규칙 뒤에 별표나 이제 이런 것 같은 규정이 다 있습니다. 찾아보신 근거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1호 나목에 따라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 밀폐형 차량은 압축, 압착 차량이나 그러니까 또는이죠. 또는 앞널 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물건을 실는 함이 밀폐된 차량을 의미하며 되어 있습니다. 막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은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맞게 차량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그 밑에 덮개를 덮으신 분들은 천을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차량 사실 때 그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이 천을 덮는데 이제 다 알려주시고 그쪽에서 또 하는 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제 허가를 넣을 때 그 시험 성적서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받아가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행정사들한테 인허가 맡기실 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보통 이제 차량은 그분들이 이제 구입하시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사항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조건 중 장비 조건은 밀폐형 압착 차량 1대 이상, 특별시 광역시는 2대 이상인데 반드시 밀폐형 압착 차량이 있어야 하는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 적재 능력 4.5톤 이상인데 밀폐형 차량도 1대 이상 필요한지 라는 또 이제 질문을 이제 주셨고요. 그 다음에 위 관련해서 한 대는 4.5톤 적재 차량이고 다른 한 대는 4.5톤 이상 차량이 아니어도 한 대만 4.5톤 이상이면 가능한지, 또는 밀폐형 덮개 차량 중 4.5톤 차량만 천 덮개막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모두 필수적으로 덮개막이 있어야 하는지 라는 질문을 좀 주셨어요. 이것도 한번 이제 내용을 보시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이제 수집 운반업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 7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 생생한 요건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행규칙 제28조 이제 폐기물 관리법이에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 7을 찾아보시면 밀폐형 압축 압창 차량 1대, 여기서 특별시나 광역시는 2대 이상과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 갖춰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재함 능력은 이제 4.5톤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별표 7이고 별표 7, B고 8에 따라서 장비 요건 중 운반 차량에 대해는 해당 인허가권자가 영업 대상 폐기물 및 운반 방법 등을 고려해서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하거나 차량의 일부를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을 맞춰 주시고, 다른 그 밖의 요건들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한테 요건에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확인해 보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자체마다 폐기물 수집업 TO가 있다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위 TO는 무슨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것인지, 인허가 대상 수를 각 지자체마다 정해놓은 것은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법리적으로 좀 찾아달라고 하시고 해서 제가 검토를 해서 한 거니까요. 그래서 같은 법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2항 찾아보세요.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의 처리 사업계획서를 아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법 여부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그래서 받으려는 자가 제26조에 따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폐기물 처리 계획서상의 시설 장비와 기술 능력이 제3항에 따라 허가 기준에 맞는지 여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들을 판단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마다 이런 요건이 되어 있으면 이런 폐기물 관련된 시설은 말씀하신 TO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은 여러 가지 환경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요건에 법에 배제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분들은요, 그 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본인이 자리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업무 처리할 때 항상 명분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생존권과 자리 보존을 위한 명분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공무원분들이 일 안 합니다. 왜 자기 공무원이라는 그 좋은 자리를 민원인 하나 때문에 그거를 재량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이것도 안 해줘요 한다는 거는 다 어느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본인 공무원 개인의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장 좋은 거는 무조건 안 되는 것들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안 됐을 때 요건이 안 되면 무조건 행정처분 내보내는 겁니다. 행정처분 내보내서 그 의뢰인이 알아서 행정심판을 하든 행정소송을 하든 또 민사적인 부분 민사소송을 하든 그렇게 하시는 게 공무원분들한테는 편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위험 부담이 없어지잖아요. 판결 따라서 하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우리가 말씀해 공무원들 너무 원리 원칙주의예요. 이런 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이 정도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생각인 거고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공무원들은 관련 법이 있어요. 폐기물 담당자는 폐기물관리법, 식품 영업 허가를 내주는 분들은 식품위생법, 여기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에요? 고지식하다고를 말씀할 수 있긴 하지만 공무원들은 그 법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의 행정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받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법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다만
공무원들이 법 적용을 잘못한다든가 행정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소극 행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 법적 조치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행정 심판을 한다든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제 고충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감사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업무 진행이 필요하시면은 많은 이제 행정사님들 계시니까 행정사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절차를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폐기물 수집 운반원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에 관한 부분들을 법률 규정에 따라서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